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 기회, 여전히 있다. 어디에 있냐? 비트코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알트코인에 더 큰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뭐 알트코인들 막 이렇게 나열을 하기도 할 텐데요. 이게 뭐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어떤 추천이나 재무 조언이 아니라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죽을 법도 한데 계속 펌핑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USDT 테더사에서 또 10억 달러를 찍어냅니다.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죠. 테더의 시총이 마침내 10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게 우리 돈 130조 원이 넘어가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코인 시장에 물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비트코인이 그 달러 기준으로 아직 뭐 신고점을 찍지 못했지만 계속 6만 4천 달러, 3천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점에는 뭐 이게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코인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특히 그 밈 코인까지 뭐 시바 이누다, 도지 코인이다 막 돌아가면서 펌핑을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락장 뭐 좀 더 많이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 그래서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이번 영상은요. 이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아래쪽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지난번 상승장이 막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나 봤더니 비트코인 반감기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었던 게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전 최고점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그게 2020년 11월에 있었는데요. 이전 최고점이었던 2만 달러를 이때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한 3년이 걸렸죠.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약 한 달간 상승합니다. 이 보이시죠? 이게 비트코인 점유율. 이 말은 시중에 있는 돈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몰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나시죠? 2021년이 되면서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행복했던 알트 시즌이 도래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게요. 과거를 한번 보시면 2020년 12월 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이게 쭉 빠지더니 한 5달 후가 되니까요. 이게 21년 5월입니다. 2021년 5월이 되니까 도미넌스가 40%까지 빠집니다. 순식간에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30%가 빠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비트코인 점유율이 30% 낮아졌는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12월에 2천만 원 했다가 21년 4월 달에 무려 8,160만 원까지 4배 이상 오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했을 때 알트코인이 4배만 오른 게 아니라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과거를 봤더니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그 이후에 약 3주에서 4주 동안 비트코인 점유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한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 점유율이 올라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가격이 신고점을 돌파했대.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겠죠. 유튜버들이 뭐라고 또 떠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르는 가격을 보면서 포모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모가 비트코인에 가속화됐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관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서도 무려 11개가 승인이 됐습니다. 자, 개인들, 이제 그러니까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아주 손쉽게 큰 돈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코인 하셨던 분들 말고 뭐 주식이나 다른 거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선물 2배로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곱으로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100원 오르면 200원을 벌 수 있는 선물 ETF에 배팅을 하고 있죠.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비트코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볼 때 이 추세가 당분간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뭐 언제까지 될 것이냐, 그게 뭐 반감기까지 갈 것이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신고점을 찍으면 비트코인 지금 신고점 달러 기준 69,000달러 아직 안 됐거든요. 이게 넘어가면 또 대다수 비트코인으로 당분간 우르르 몰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과거에 그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살짝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내려가겠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돈이 비트코인으로 쏠린다. 2023년 1월달 작년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약 41%였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점유율 약 54%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려 13%가 지금 올라왔죠. 아직도 비트코인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볼까요? 희망을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은 데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게 수직으로 낙하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하지 않는 알트 시즌, 이거 아직 제대로 된 알트 시즌 시작 안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쪽의 차트는 비트코인, 아래쪽 코인은 폴카닷입니다. 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비트코인 이제 신고점을 찍었는데 신고점을 찍고 폴카닷의 가격이 무려 3주간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횡보를 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21년 5월까지 해서 약 9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위쪽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밑에는 체인링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을 했을 때 체인링크의 가격이 재미가 없다가 오히려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0% 떨어집니다. 체인링크가 13달러였다가 9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 5배 정도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계속 반복을 하지만요. 비트코인의 신고점이 이제 돌파가 되는 순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몰립니다. 일시적으로 몰리는 거죠. 기관들까지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에 관심이 덜 갑니다. 그때 이제 조정이나 횡보가 나올 수가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끌어올립니다. 그 어떤 알트코인을 봐도 이게 비슷한 그 멘탈리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예, 솔라나를 한번 보실 텐데 솔라나 가격 2020년 11월 달에 2달러 했습니다. 2달러 얼마입니까? 2,600원 정도 했네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넘었는데 솔라나의 가격이 2달러에서 1.2달러, 쉽게 그냥 2,000원에서 1,200원으로 40% 폭락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비트코인에 순간 돈이 몰리는 순간 사람들이요 알트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 뭐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 그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다 뭐 예를 들면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비트코인만 쳐다봅니다. 그게 나타나다 보니 지금 솔라나를 다 던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솔라나는 그 이후 11월 달까지 해서 무려 200배가 넘게 오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그 도표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알아보시기 쉽게. 그러니까 2020년 뭐 11월, 12월 이때 이제 신고점 비트코인이 찍었을 때 기준입니다. 이때 기준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5월 달에 약 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폴카닷은 약 9배 정도 올랐습니다. 체인링크는 약 5배. 그러니까 체인링크가 조금 이렇게 못 올랐던 이유는요. 사실 그 전에 2020년 여름 그 디파이 서머라고 해서 그때 그러니까 2020년 중반에 체인링크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르다노 약 16배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했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바이낸스 코인 똑같이 16배 정도 올랐습니다. 아발란체. 아발란체는 약 20배 정도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월이 아니라 저기 11월까지 가면 아발란체는 약 5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토르체인, 이거 이제 룬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약 23배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폴리건, 무려 지난번에 폴리건 상승 정말 무서웠죠. 약 8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솔라나는 어땠습니까? 21년 5월 달까지는 약 20배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11월 달 가니까 거의 200배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230배, 4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 이건 사실 뭐 우리의 영역 같지는 않습니다. 뭐 100배, 200배는 모르겠는데 10배, 20배는 뭐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비트코인이어도 아무리 대장주고 아무리 뭐 기관이 막 쳐들어와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요. 이런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죠. 영어로. 그러니까 밑으로 쭉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B2입니다. 레버리지 거래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위쪽으로 오를 것이다로 뭐 5배, 10배, 20배 이렇게 막 레버리지로 걸어버리면 이게 자칫 잘못되면 청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회가 앞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서도 얼마든지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Decentralized Social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죠. 이 코인이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도 3달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닷가 보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이거 뭐 10달러 이거는 이미 이제 지나갔고요. 40달러. 저는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폭이 한 번씩 쭉쭉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주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코티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래는 그 레이어 1 플랫폼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기능을 도입한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가격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으니까 올랐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한번 이제 떨어질 때를 노리고 이렇게 지금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오면 조금 구입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안 닿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가 있죠. 출렁출렁 하는 것은 누군가 그 과도한 레버리지로 하다 보니 이렇게 순간 청산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노려봤으면 좋겠다. 그다음 이 코인은 뭐 마비아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이게 게임 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로 하는 그 웹3 게임인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리는 것들 지금 사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시고 펀더멘탈이 괜찮은데 가격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하는 친구들을 좀 한번 그 매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예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노란색 가격을 이렇게 쭉 뭐 일종의 그 기준선을 그었는데요. 이 선이 무너지면 괜찮겠다 했는데 밑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빠지지? 그러니까 뭐 이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본인이요. 그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 코인을요. 공부를 좀 사실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코인을 찾으시되 가끔 비트코인으로 돈이 이제 흡성 대법이라고 합니까? 쑥 몰려갈 때 순간적으로 일부 알트코인에서 이런 조정이나 횡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큰 어떤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떤 구독자분께서 뭐 엉덩이 무거워서 암에 걸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폴리곤입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폴리곤이 뭐 여러 가지 레이어 2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냐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만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닥 가격이 지난 하락장에 약 0.5달러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달러가 조금 넘었죠. 2배 이상 이미 올라 버렸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전의 최고점이요. 2.9달러가 넘었습니다. 2.92달러였는데요. 자, 그 최고점 대비하면 지금 65% 여전히 할인 가격으로 모시고 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레이어 2 중에서 그 토크노믹스, 뭐 시장에 이미 93% 이상의 코인이 다 풀려 있죠. 이건 되게 괜찮은 그 토크노믹스거든요. 물량 폭탄이 폴리곤에서만큼은 그렇게 찾아오기는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ZK라고 하는 건 영지식 증명 기술인데요. 이 GK의 거의 대장주라고 보면 되시는 게 그 폴리건 각종 뭐 호재 이벤트가 뭐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커라고 하는 그 약어죠. 이게 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곧 있으면 POL로 바뀔 겁니다. 폴리곤의 POL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스토리, 내러티브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뭐 몇 년간 가격이 조금 재미가 많이 없죠. 정확히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가격, 이거 진짜 재미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코인들을 찾아보시면 끝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XRP입니다. XRP도 보시면 뭐 바로 이렇게 욕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난 2년 동안 사람의 피를 말리는 코인들 생각보다 찾으시면 꽤 나옵니다. 제가 이제 알고랜드도 한 예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요. 이게 바닥 뭐 지난번 하락장이 약 0.15달러가 뭐 바닥 정도 됐죠. 근데 지금은 0.25달러가 좀 넘어서 한 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씨, 이거 놓친 거 아니야? 뭐 바닥 놓친 거 봤죠? 근데 이게 일봉 가격을 봤을 때 솔직히 손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이걸 주봉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확대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이건 뭐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이미 다 죽은 사람 무슨 그 심정지 차트 같지 않습니까? 이거 죽었네. 제가 이걸 세봤습니다. 22년 5월 달부터 지난 22개월간 바닥만 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닥만 다질 겁니까? 이거 이제 예전에 사실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속 터져서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전에 최고점이 얼마였나 봤더니 지금 거의 3달러입니다. 3달러 대비해서 0.25달러면요. 지금 마이너스 91.5% 할인 가격에 모시고 있습니다. 맞죠? 할인 가격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저평가 맞네요. 근데 저평가와 펀더멘탈에 대한 검증 이거 스스로 하셔야죠. 펀더멘탈이 알고랜드가 괜찮아? 좋은 플랫폼이야? 뭐 레이어 1 너무 많지 않아? 이거 굳이 이거 쓸 이유가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던져 보시고 정보를 찾으신 다음에 아마 이제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또는 뭐 세계적인 어떤 누가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했다고 그냥 덥석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를 때는 좋죠. 근데 나중에 폭락했을 때 대응이 전혀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또 다른 이제 안 좋은 예시죠. 시바이누. 저는 사실 시바이누 이거 좀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솟았는데 이게 이렇게 유지됐다가 또 한 번 솟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코인 같은 경우 펀더멘탈 저는 이 둘 다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순간적으로 폭등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리스트에서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건 그냥 가만히 두는 거고요. 살려고 이렇게 제가 뭐 별표 해놨던 거 바로 그냥 별표 삭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코인을 산다는 건요. 사실 좀 제가 조금 과장하겠습니다. 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이거 샀다가 물론 더 오르면 좋죠. 근데 결국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될 것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뭐 가능성 측면에서 글쎄요, 저는 이런 코인들은 비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순간 올라버린 코인은 그냥 냅두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뭐 본인의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순간 뭐 하루에 50%막 이렇게 올랐다? 저는 바로 이제 그 매수 리스트에서 지워버리거든요. 아마 제 동생이 오후에 이렇게 지금 방송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최고점 대비해서 그 현재의 하락률 뭐 이런 것들 코인들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기준들 조금 그 제 동생이 아마 오후 시간대 한번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점에 집중함 이런 거죠.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거 과거에 비해서 올라도 너무 올랐네 라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점을 보자면 지금 이미 놓쳤다, 기회는 날아갔다, 늦었다. 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이전의 최고점, 그러니까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뚫지는 못했죠. 이게 과거에 봤더니 한번 뚫는 순간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날아가겠지만 그 뒤를 알트코인들이 따라왔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훨씬 능가했었다. 저는 이게 이번 사이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 ETF가 있죠. 근데 이더리움 뭐 모르겠습니다. 5월 23일에 될지 뭐 저 하반기로 밀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올해 이더리움 ETF까지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기관들이 진입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관 투자자, 돈이 좀 많은 기관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쉽게 살 수 있죠. 근데 알트코인 어떻습니까? 이 ETF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탑10 펀드가 됐건 20가 됐건 뭐 GBTC 그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알트코인이 하나하나 다 ETF 전환이 될 때까지 기관들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반면에 그 외에 이제 알트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알트코인은 누가 삽니까? 기관들이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코인베이스 계좌 열어서 이게 사는 게 쉽지 않죠. ETF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알트코인은 기관들보다는 누가 살까요? 전 세계 개미들이 엄청난 가격까지 저는 끌어올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 끌어올릴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자, 과거에 그랬다고 꼭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근데 참고를 하자는 거죠. 과거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했죠. 이때가 2020년 11월. 근데 돌파한 후 한 3주에서 4주 정도 비트코인으로만 돈이 다 몰렸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 신고점 돌파하고 뭐 약 한 달 후 요때까지가 알트코인 아직 조금 내가 좀 아쉬움이 있다. 좀 더 샀으면 좋겠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요. 펀더멘탈이 좋고 가격이 좀 저평가된 친구들을 좀 더 쟁여놓기에 뭐 그렇게 나쁜 타이밍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긴 사실 좀 망설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크립토의 변동성 아십니까?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 정도 하면 됐다 싶은데 상승장에서는 그것을 위로 계속 뚫고 가버리고요. 하락장에서는 사실 그 반대죠.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좋죠. 이더리움 엄청 좋습니다. 전 이더리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뭐 가진 돈이 뭐 현금 지금 수십억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알트코인에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 신고점 가기 전에 조금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해 보시고 저평가됐고 이만하면 됐다 싶은 친구들 조금 더 쟁여두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